자, 오늘 바른정당이죠. 그 새누리당에서 벗어난 그 새 정당에서 태영호 정공사를 불렀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오늘 과거에는 혁명가를 불렀지만 오늘은 애국가를 불렀다는데 그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사진 한 장 공개할 겁니다. 3층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 3층에는 TV실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비선실세들이 있는 곳 같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국회장 이 장면이죠? 네, 오늘 바른정당에서 태영호 전 공사를 초청해서 좌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들과 이렇게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보고 있는 게 김무성 전 대표인데요. 네. 김무성 전 대표와 이 정병국 창당 준비위원장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에 대한 경례, 글쎄요. 북한에선 저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태극기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겠죠. 김정봉 교수님 나왔는데요. 북한에서는 저런 게 있습니까? 인공기를 상대로? 걔들은 저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기 와서는 우리 시스템에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자, 애국가 부르는 모습도 띄었는데, 이 장면이군요. 태영호 정무공사한테 우리나라 애국가를 이미 다 가사를 완전히 외워라. 기대하기 좀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대한 경례와 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약간의 이제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우리나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하고 이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에게 묵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태공사는 그런 점까지 감안하고 묵념을 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몇 년 전 제가 그렇죠. 작년 말에 태영공사가 망명했을 당시에 런던에 근무하던 그가 러시아 혁명가, 사회주의 혁명가를 부르던 모습 이 장면이거든요. 네, 러시아어로 부르던 이 장면인데 글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요. 태영공사가 이거 망명하게 한 2, 3년 전 이때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이 노래 부르고 싶었을까요? 아마 부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태영공사가 유럽에, 영국에서만 벌써 10년 근무, 유럽 전체로 보면 한 2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이 왜 망했고 하는 것을 이유를 다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러시아어로 이렇게 사회주의 창건과 공산당 노래를 부른 것은 자기 본심이 아니죠. 어차피 북한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렇게 부르는 모습 유튜브에도 올라가지만 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나와 있는 누군가가 다 보고를 평양에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염두에 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태영호 정무공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친어머니 고영희,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는데 과연 영화를 만들다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어떤 장면인지 보겠습니다. 성군 어머니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북한 고위 간부들만 모아놓고 한번 보여봤습니다. 베트랑들이 다 반대. 이 영화가 나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문제는 그 영화가 USB를 통해서 북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자수하라. 그 영화를 말하자면 색출하는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그런데 그 영화가 지금 이젠 바깥에까지 나와서 유튜브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로 저희가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영화 있더라고요. 자, 북한 주민들은 보지 않기로 했던 그 영화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데 저 영화가 왜 이렇게 문제인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저 고영희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2000년대 초입니다. 당시에 북한 군 간부들이 김정일 부인을 이제 우상화하기 위해서 지도했다가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갔다 이제 김정은이를 갖다가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를 또 우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초에 고영희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고영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고영희가 어릴 때 제일교포 출신인데 음악과 예술에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 있다라고 노동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영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예술 전문가들은 고영희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고향이나 이름이 나오는 경우에 바로 이 사람이 옛날에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니까 바로 이제 우상을 하려다가 이제 바로 이제 취소하고 그 고향에 대해서 그 영화를 봤던 사람은 처벌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고영희냐, 고용희냐.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태영호 정무공사가 답을 해놓는데 잘 모른다 그러네요. 역시 그 장면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 김정은이가 자기 정체성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북한 간부들을 자기 어머니 묘지를 참관시키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김정은의 어머니 이름이 고영희냐 고용희냐 이걸 저보고 도대체 어느 게 정확한 김정은이 어머니 이름이 어느 거냐 물어봐요. 저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대성산에 가면 김정은의 어머니 묘가 있어요. 성군 어머니 묘 있는데 이 묘비에 이름이 없습니다. 묘주가 없어요. 네, 지금 저 대성산이라고 나왔으면 대성산이 정확한 네, 맞습니다. 대성산입니다. 대성산이고 대성산 형별열선에게 이제 많은 그 빨산들 묘소가 있는데 별도로 반대쪽에다가 아주 그럴듯하게 묘소를 만들어 놨죠. 그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가 미라로 남아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거리가 멀지도 않습니다. 멀지도 않은 자리에 이제 하고 있는데 원래 고용희 묘소에 비석이 있었는데 그 비석에 분명히 혁명의 어머니 고용희 묘소라고 처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태영호 공사가 갔을 때 그 이름이 없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름 자체를 삭제를 한 것이죠. 아마 그 비석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진 몇 장 저희가 공개 드릴 건데, 북한 사진 볼 때 노동신문 보면은, 이 사진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 사진 찍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오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건물인데요. 혹시 김 교수님, 이게 어떤 건물인지가 파악이 됩니까? 네, 조선 노동당사고요. 노동당사. 바로, 3층 건물이니까 제일 꼭대기층이 바로 서기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진짜 이 노동당사 3층 이 꼭대기층에 서기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태영호 공사가 이 건물 3층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책임지지 않는 곳이 있다. 그러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바로 비선 실세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조직인 것인데 태영호 정무공사가 이 건물 3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당 조직부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조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원준 이런 일부 사람들만 공개되고 실제 뒤에서 조종하고 목칠로문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한국 참수부대가 들어가서 재령에부터 항병서들 싹 다 제거했다 해도 정상적으로 쭉 가동되는 이런 체제입니다. 김영주 교수님, 서기실이라는 건데 이겁니다. 올라온 정책이 쭉 있는데 거기를 전달도 하고 또 상부에 전달하는 거겠죠. 또 지시도 내리고 이런 곳인데 주민들은 서기실의 존재를 잘 모른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서기실은 완전히 김정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서기실장만 현재 이름이 파악되고 있죠. 김창선이라는 서기실장인데 대우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대우를 받고 그 사람들은 모든 행동이 김정은으로 행동을 합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오면은 서기실에서 이렇게 뭐 문건을 작성을 하면은 내려올 때는 김정은 지시 내려오지 서기실 지시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실에서 일단은 조직지도부에 지시를 하고 조직지도부가 다시 또 지시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모르면 우리 당국은 저 건물 3층에서 일하는 저 서기실 사람들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네, 사람들이 뭐 완전히 파악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뭐 밖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서기실에 대해서 아는 탈북자들이 가끔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인물 정보가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 친구가 내가 뭐 김일성 대학 출신인데 내 친구가 서기실에 근무한다라고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서기실에 있는 그렇던 많은 사람들이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 참수작전이라는 거에서 어느 위기 상황 그리고 긴박한 상황이 되면 평양에 이제 군 부대를 투입해서 참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누군가 그 존재를 모르고 지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해도 다시 살아남을 수 있고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아까 얘기했던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그다음에 조용원 같은 그렇게
막강한 사람들을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네. 서기실만 살아있으면 북한 체제가 정상 가동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기실은 김정은이의 그 분신이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가 살아있고 서기실이 살았으면 북한 체제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원공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지원해도 좋긴 한데 그 모니터링, 검증을 철저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다 설명하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미국이 주는 쌀, 우리가 주는 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대한 정확한 표현은 북한은 세습 통치에 기초한 노예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체제, 공산사회라고 표현하면 맞지 않습니다. 국제 식량 지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식량을 주면 준 기준국에서 꼭 분배 리페팀이 들어갑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계속 받았는데 식량 지원할 때마다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분배 리페팀이 따고 와서 쌀을 넣고 북한 주민들 쭉 세워놓고 연설도 하고 쌀자루를 가지고 와서 쌀 주는 걸 미국 분배 리페팀이 다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남한 국민들이 보내준 쌀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거저 주고 거저 돈 주고 쌀을 주는 거는 오히려 북한 정권을 더 강화하고 북한 정권을 핵무 개발에 떠미는 부정적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태영호공사가 이 쌀의 이 분배 투명성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쌀을 주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쌀이 실제 주민들에게 배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쌀을 북한에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 이 쌀의 전달 체계까지는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이 우리나라가 쌀을 보내면 이 쌀을 남한을 위협하는 군인들에게 이 쌀이 배급이 된다. 이런 쌀을 제공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쌀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전달 체계만큼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태영호 공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그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지원했던 쌀의 대다수가 최전방에 있는 북한군에 간 건 사실입니다. 다 추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우리 쌀 포대를 바로 벙커를 개보수하는데 여기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서 개보수하는 그 사진도 여러 번 찍힌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쌀을 준다면 국제기구가 북한사회에 쌀을 주듯이 최종 소비자가 쌀을 가져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 주민들한테 쌀을 논아준 다음에 그 쌀이 조금 가면 한 100m쯤 가면은 그 쌀을 회수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회수해서 도로 뺏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참 모니터링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쌀을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은 쌀을 줄 때 저렇게 검증한다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통일부 출입 기자였던 시절에 쌀 포대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쌀 40kg 이렇게 써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이 쌀 포대를 수십만 톤을 북한으로 주더라도 쌀 포대 수십만 개가 북한 땅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서 다 쌀이 왔구나를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문을 열고 개방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쌀자루는 돌아다니는데 쌀 자루는 다니는데 쌀 먹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군인들이 많이 먹고 특권층이 많이 먹고 왜냐하면 우리 쌀이 맛이 좋아요. 북한산 쌀보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층이 갖다 먹었기 때문에 탈북하는 이런 일반 주민들한테는 관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복지 전달 체계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복지 전달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착복하거나 이랬을 때는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데 하물며 북한의 경우에는 쌀을 주고 그걸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쌀이 제대로 주민들의 어떤 삶을 개선하는데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기 전에는 쌀을 지원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 굉장히 깨끗한 화질인데 비교적 최근에 촬영한 것 같은데요. 김정문 교수님, 이게 북한의 통상의 농촌 지역 마을 모습 맞습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상당히 시범적으로 네. 잘 정리된 그런 농장을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아까 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쌀을 주게 되면 북한이 쌀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하에 전쟁 비축물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전쟁 비축물이 있는데, 전쟁 비축물은 대개 보면은 습기가 있는 데서 보관됐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검게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쌀 주던 그 시절에는 북한 주민들은 전쟁 비축물을 북한 당국에서 네. 놀아줬기 때문에 전쟁 비축물이라도 약간 여유 있게 먹은 적은 있습니다. 네, 저런 장면인데, 알겠습니다. 좀 태용 공사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성택 처형 당시 장면도 일부 설명을 했거든요. 글쎄요, 300명을 싹 쓸어버렸다는데, 과연 어떤 장면을 말하는 건지 좀 듣겠습니다. 이제 장성택이 때릴 때, 이거 방 한 개 부거든요. 이 부소를 통짜 없애버려. 통째. 문건 나르는 애까지도 싹 다 숭쇄 갔어요. 이렇게 당 안에 한 개 부서를 한 명도 안 남기고 도롱낸 거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한 300명 정도 돼요. 네, 이거 부부장과 가장까지는 다 쐈어요. 쐈다는 표현 알죠? 다 싹 다 그냥 쓸어갔지요. 태용 공사가 질문을 하거든요. 되묻습니다. 네. 쐈다는 건 뭔지 알죠? 이게 총살을 뜻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부장과 과장은 싹 다 쐈다? 맞습니다. 당 행정부가, 네. 당 행정부 부장이 바로 장성택이었고, 그 당시에 당 행정부 제1부부장, 그 다음에 부부장이 장성택의 권위를 믿고 굉장히 오만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상당히 세도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네. 장성택이를 체포해서 채용하기 전에 벌써, 장성계린이 하는 제1부부장과 부장을 먼저 채용을 하고, 나중에 장성택을 채용하는데, 당 행정부 자체를 장성택을 채용한다면 완전히 싹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부장이나 과장급까지는 다 죽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태용 공사 그동안 와서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 국회에서 인사도 했고 오늘 이제 당 행사도 가고 그랬는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태용 씨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한국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 우리 정부가 들려줬으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과장해서 할 가능성, 그런 건 어떻게 보나요? 지금 만약에 과장한다 그러면 네. 당장 매도될 겁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아는 부분을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네. 다만 태용호 공사가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처형이라든가 하는 백그라운드 얘기는 잘 모릅니다. 다만 벌어진 현상은 정확히 얘기하는데 네. 왜 장성택을 죽이게 됐는지, 왜 리영호를 숙청하게 됐는지 이런 백그라운드는 잘 모르고 네. 다만 그 현상에서 누구누구를 잡아 죽였다, 어떤 부처를 없앴다,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 이런 얘기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에서 초청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건 바른정당은 이제 경제는 개혁적으로 가지만 안보는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그 스탠스에 맞춘 행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태영공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장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7가지 소식 봤고요. 이제 김정문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